취업을 하고 나서 다시는 동의하지 못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취업을 한 뒤에 겪은 것들이요. 학교 다닐 때는 절대 몰랐던 건데,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뭐 뜻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가 약자인 경우가 그 사람이 무슨 어떤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인드셋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좀 운영하는 회사가 작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서울이 아니고 또는 강남이 아니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명문대가 아니고 대기업이 아니고 라는 이유로 어떤 법률이나 사회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너무도 가볍게 어기려고 들고, 심지어는 죄의식조차 가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적으니까 부당하게 해고를 해도 된다고 믿는다거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믿거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대기업이어도 똑같을 것이고, 본인이 아무리 자본이 많아서 사무실을 큰 걸 가지고 직원을 많이 고용을 해도 똑같을 것이고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됐습니다. 너무도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어기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본인이 왜 약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지 않는다거나, 또는 부모의 직업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식도 그 직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못 가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부모가 의사가 아니니까 자식이 의사가 될 수 없고, 부모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자식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부모가 판사가 아니니까 자식이 판사가 될 수 없고, 이런 거 2019년 현재 그런 제한은 없어요. 부모님이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면 로스쿨 입시 원서를 쓸 수 없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거꾸로 부모님이 의사가 아니라고 해서 의과대학 입시 원서를 쓰지 못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주어진 것이 없어서, 부모가 그래서 또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난 것에만 전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기는 뭐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시골에서 태어나갖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된 애들은 다 서울 가서 출세했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을 절대로 끊지 못하고, 나이가 그대로 먹어버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약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은 서울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읍이나 면단위 사무소 가보면요, 거기 사무실 정말로 삐까번쩍합니다. 강남구청보다 좋습니다. 강남구청보다 더 깨끗하고 좋고 큰 그런 청사에서 민원인이 일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강원도 이런 데 가보면 원주시청, 춘천시청 이런 데 가보면요, 세상에 이거 테마파크야, 테마파크. 그렇게 좋은 시청을 가지고 개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다 전기 들어가고, 가는 데마다 다 물이 나오고, 수도 나오고, 하수도 잘 돼 있고,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하는 말이 진짜로 그런 시대에도 아직도 자기가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자라고 이런 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시궁창인 이유도 자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환경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계속 잠겨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었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돈만 없는 가난보다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가난이라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다니다 보면, 대학교 다닐 때는 1, 2학년 때 교양 수업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 주제로 토론을 시키니까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기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어떤 편견이 있어갖고 어떤 지역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차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을 또 만드는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의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전혀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1,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있으면 3, 4학년이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좀 생각이 바뀔까 하는데,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정신 상태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어떤 대상에 대한 증오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자유니까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한다거나 하는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감 강요자가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한데,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너무도 정당화하더라고요. 그거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무슨 종교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악마 이런 것처럼 몰아세우더라고요. 이 습관이 주변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끼리 모이겠죠. 너무 잔인합니다. 불쌍함이 모든 것의 이유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삶의 이유가 아니라 불쌍해지기 위한 것.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쌍한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도 간단해요. 내 친구 누구는 배기량 3000cc가 넘는 커다란 차를 타는데 나는 1000cc 정도 되는 소형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불쌍하다. 이 불쌍함의 기준이 소비하지 못하는 불쌍함이에요. 이거는 정신의 가난이에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가난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잣대를 무엇을 소비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소비를 하는 이유가 더 좋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소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옷을 걸어 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옷장이 없기 때문에 큰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붙박이 옷장을 달 수 있는 큰 집에 살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옷들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집을 살아야 된대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런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어떻게 갖고 돈을 벌면 전부 다 소비에만 투자를 합니다. 아니요, 소비에 투자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 정신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렸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었던 이런 한을 갖다 거기다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 다음에 새로운 생산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또 더 커지면 어디까지 가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더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공부를 똑바로 못했다.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극복됩니다. 지금 전국 어디에 가나 인터넷이 다 나오기 때문에 EBS 되고요. 메가스터디 됩니다. 강남구청 수능 인터넷 방송 됩니다. 어디에 사시건 무엇을 바라보는 건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유튜브까지 있어서 저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로도 군대를 제외하고 엮일 일이 없었던 수준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 동영상을 구독하고 반복 시청하는 순간 저와 마찬가지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정신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 더 나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그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살지 못하면 학교 자체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무학이 흔했습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못 받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 아닙니다. 초등교사가 남아돕니다. 초등교사가 발령이 안 나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교육이 흔하고 그 정도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왜 잘못된 선택만 하십니까? 서점에 가서 꼭 마케팅비가 너무 많이 써있고 인생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 그런 잡스러운 책들만 골라서 읽으십니다. 왠지 거기 가 있으면 내가 공부하는 착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식의 소비자로서의 위치만 계속되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그냥 다 소비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의 이유도 내 만족이 아니고 그냥 누구보다 꿀려 보이기 싫은 거예요.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뭘 합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줄 때까지만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무기력한 상태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다 보니 삶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배려를 베푼다든가 무조건적인 도움을 한다든가 재능 기부를 한다든가 저는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해주면 내가 한 내용 이렇게 노트로 정리해서 돈 받고 팔더라고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나는 공짜로 줬는데 이런 것까지 충분히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별로 동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대 사회는 특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국가의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올바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안 한다는 건, 도움을 주는데도 그 도움을 받았으면 도로 다시 소비에 쓰는 거예요. 금전적인 도움을 줬으면 수당이 나와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돈이 나오면,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정부에서 복지 지출하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됩니다. 화폐량이 폭증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참 재밌는 걸 보면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전부 다 부자들한테 다 넘겨줍니다. 외식이라든가 아니면 맨날 꿈꾸고 있던 그런 해외여행 그런 데다가 돈을 다 써요. 진짜로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안 쓰고 심지어 뭐 상품권으로 주면 그렇게 갖고 돈을 뒤로 돌려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로 주거나 상품권을 주면 또 그걸로 또 전매해주는 업자를 찾아가고 어떻게든 현금화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복지와 도움을 전부 다 부자의 지갑으로 직행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됩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약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때마다 강한 사람과 부자들은 너무도 즐겁습니다. 또 저렇게 쟤네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복지 예산을 늘리면 그 복지 예산이 어차피 다 내 거가 될 거기 때문에 집값이 비싸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집값을 못 올리게 하면 그럼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돈을 낼 사람만 받아주면 됩니다. 그냥 몇 달 돈 덜 벌고 말죠. 공실인 채로 1년 놔뒀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편이 억지로 법에 묶여가지고 지금 수준의 임차료만 낼 사람들을 임대 주고 임대료를 받아봤자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약자로서의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약자를 위한 사회. 그리고 정신의 가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정신 상태. 절대 동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와서 제 돈을 벌고 그 누구의 도움 없이 부모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취직해서 자기가 월급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내고 연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확 바뀝니다. 물론 40살, 50살이 돼도 계속해서 기득권을 쥐려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직업들이 약자들을 지갑에서 돈을 터는 사람들입니다. 약자들 지갑에서 돈을 터는 사람들이 자기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예산이 지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더 쉽게 빨리 부자가 되거든. 그 사람은 좀 타고난 게 뭐가 있냐면 약자로서의 정체성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같은 약자들을 쥐어짜는 방법이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터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선한 척을 하면서 복지 예산을 늘려달라 하는 주장에 박수를 치며 본인도 그런 선동을 하고 다니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쥐어짤 사람들은 약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가 계산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33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참 좋은 비디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신의 가난을 벗어나서 약자로서의 상태를 탈피하고 싶다? 안대훈 성인학습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누르면 됩니다. 계속해서 어거지 쓰면서 약자가 되고 싶다. 정신이 가난하고 싶다. 그럼 죄송하지만 꼭 싫어요 버튼을 누르시고 왜 본인이 약자인 지금의 상태, 가난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개선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지금의 시궁창 같은 인생을 바꾸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한번 밑에다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그리고 별로 친구도 없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꼭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가지고요. 더 가난하고 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 동영상 주소 한번 나눠보세요. 왜 지금처럼 인생이 시궁창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계속 가난하고 멍청해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속아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빨리 그 이유를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보세요. 오늘부터 바뀌고 싶은 사람은 구독 버튼 누르면 됩니다.